안녕하세요. 일요일 아침입니다. 어, 일요일이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원고도 없이 물속 채널에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좀 골치 아픈 질문을 하셨는데 역사에 대한 문제죠. 어, 그러니까 YS가 예전에 3당 합당을 하게 된 배경에 DJ의 탈당, 그러니까 DJ가 먼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YS가 3당 합당을 하게 된 거 아니냐, 뭐 이런 스토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. 그냥 편하게 일요일 아침이니까 농담도 좀 해가면서 원고 없이 녹음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좀 무례한 일은 아닌가 좀 걱정이 되네요. 역사라는 건 그렇습니다. 실제로 벌어진 일은 80년도부터 시작해서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 전두환이 이제 그 광주의 유혈 사태를 기반으로 정권을 잡게 되죠. 그 일종의 두 번째 두 번째 군사 쿠데타인데 그 암울했던 시기가 80년부터 87년까지 이어집니다. 근데 사실은 이제 85년도쯤 돼가지고 전두환이 굉장히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. 아, 이 나라는 그냥 내가 이런 식으로 힘으로 포갑적으로 지배하면 된다. 뭐 자기가 하는 게 뭐 제지당한 게 하나도 없고 세상을 다 자기가 가진 것처럼 느껴졌겠죠. 그래서 약간씩 사람들을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정치인 해금 뭐 이런 게 있으면서 85년도 초에 제 기억이 맞다면 85년도 초에 김대중 씨가 귀국을 하게 됩니다. 사실상 정치적 망명을 하던 중이었죠, 미국으로. 그러면서 85년도에 총선이 있고, 그게 이제 유명한 그 2.12 총선, 신민당 돌풍인데요. 그렇게 하면서 슬슬 이제 전두환 집권의 어떤 집권하는 시스템의 균열이 좀 가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거리에 쏘아져 나오기 시작하고,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. 기억나는 게 부천서 성고문 사건, 뭐 문기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문을 했다. 뭐 이런 것도 있고, 그다음에 가장 컸던 것은 아마 역시 그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인데,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점점 이거 전두환의 독재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. 결국은 이제 그게 87년도 60항 항쟁으로 크게 터지고, 그때 거의 전 국민이 정권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되고, 그 항의의 주된 내용은 저거였어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체육관 선거 하지 말고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자. 당시에 이제 구호가 독재 타도 호헌 철폐. 그 호헌을 철폐한다는 것은 대통령 직선제를 하려면은 그 간선제로 되어 있던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전두환이 그 헌법 개정 안 하겠다.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겠다, 호헌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거든요. 86년도에. 그 사람들이 호헌을 철폐하고 개헌을 하자,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, 뭐 이걸 요구했던 거죠. 그러면서 이제 87년 6월 29일 날 결국 이제 노태우가 6.29 선언을 하면서 그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, 직선제를 하겠다, 뭐 이렇게 한 발 물러서게 되고, 그러면서 이제 헌법이 개정되고 막 이제 아주 변화의 급물살이 발생하면서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.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이제 독재가 끝나고 제대로 된 세상이 올 것 같다라는 희망에 들떠 있었습니다. 근데 그렇게 해서 개정된 87년 헌법에 의거해서 이 87년 헌법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요즘을 이제 87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게 87년 때 개헌한 그 헌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니까요. 그 개정할 때도 좀 됐죠. 뭐 벌써 시간이 근 30년 가까이 흘렀으니까. 근데 문제는 거기서 벌어집니다. 노태우가 전두환 밑에 있던 2인자였던 노태우가 출마를 하게 되는 거죠. 원래 전두환은 당시에 자기가 밀어주던 사람이 노신형이라고 있었는데 그 노신형을 포기하게 됩니다. 노신형을 뭐 장관도 시키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주변에서도 이제 이거 저 노태우랑 같이 해놓고 2인자가 노태우가 있는데 왜 남을 주냐. 그래 노태우 쪽으로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 양김의 분열이라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. 제가 지켜본 바로는 당시엔 저도 어렸습니다. 뭐 겨우 20살 될까 말까, 20살 좀 넘었던 시절인 거죠. 20살이었군요. 그때 제 눈에 비친 것은 그 김대중과 김영삼과의 경쟁에서,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지지는 김대중이 훨씬 높았는데 그 당내 지지는 김영삼이 높았습니다. 이제 그럴 만한 게 김영삼은 그래도 계속 국내에 있었고 김대중은 이제 외국으로 망명 갔다가 돌아온 길이니까 당내 기반이 좀 약했을 수 있죠.
이제 누가 봐도 87년에는 노태우가 당선될 리가 없고 야권에서 누가 나오면 당선이 될 판인데 왜 김영삼과 김대중이 동시에 출마를 하느냐. 거기 또 김종필까지 끼어가지고 뭐 삼김 시대가 다시 도는 거냐. 뭐 이런 얘기 하면 사람들이 다 억울해하고 좀 분해했습니다. 여기서 이제 김대중이 당내에서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이끌고 탈당을 해서 당을 새로 만들고 그때 이제 뭐 통일민주당, 뭐 평화민주당 뭐 이렇게 갈리는 거죠. 그 당 이름은 맞는지 모르겠네요. 그건 아주 복잡해서. 그런 상황에서 당도 갈리고 양당이 다 대선 후보를 내고 그래서 대선은 노태우, 김영삼, 김대중, 김종필 4명의 4파전으로 바뀌어버립니다. 이 사건을 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그때 이제 배경에 깔려있던 얘기가 노태우 측에서 이제 안기부, 당시는 이제 국정원이 아니고 안기부였죠. 안기부를 동원해서 김대중이 양보하지 못하도록 펌프질을 했다. 그러니까 그 김대중이 바보도 아니고 근데 자기가 출마하면 이길 것 같이 그러니까 노태우 쪽에서 지금 분위기가 김대중 당신한테 가고 있으니 당신이 당선되면 날 좀 잘 봐달라 이러면서 이제 뭐 보험 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돈도 갖다 주고 막 밀어주고 뭐 정보도 알려주고 그랬는데 사실상 알고 보니까 똑같이 김영삼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. 서로 둘 다 출마시키려고 그래야 자기가 좀 해볼만 하니까 거기다 김종필도 막 이렇게 뒷돈도 대줘가면서 출마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판국을 안기부가 주도했다라는 게 사실상 정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87년 선거가 엉망이 돼버리죠. 87년 12월에 결국 노태우가 당선이 되는데 그거 보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죠. 어떻게 만드는 이 직선제 대선 선거인데 이걸 죽 써가지고 노태우 갖다 주냐.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분노가 사실상 양김을 향하게 되는 결과도 가져옵니다. 김대중이 이제 과연 지나고 나서 이 사건을 후회했을까? 후회를 안 했다면은 이상하죠. 일단 패배했으니까 전체적으로. 그렇다고 해서 그 후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때 출마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?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. 그 선거라는 게 사실상 그 후보자들의 판단력을 굉장히 흐리는 경향이 있어요. 김영삼도 그렇고 김대중도 그렇고 심지어 김종필도 자기가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 겁니다. 물론 김종필이 좀 덜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이 사건이 나중에 김영삼의 3당 합당으로 이어진다. 이 부분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의 문제인데 제 생각엔 그건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역사는 단선적으로 진행되는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원인이 돼서 다음 사건이 벌어지고 또 그 사건이 원인이 돼서 다음 사건이 벌어지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란 남한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동시에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사건이 터집니다.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은 앞서 발생한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이 모두 원인이 돼서 벌어진 종합적인 결과라는 거죠. 이래서 역사가 힘든 거죠. 원인이 너무 많고 그 원인에 의한 결과도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떤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단정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다른 수많은 사건들이 다 이 사건의 원인인데 그 중에 대부분 이러이러한 사건들은 다 아주 미약한 원인일 뿐이니까 제거하자. 근사값을 구하는 거죠. 그러면서 점점 몰아가면 한 서너 가지가 남습니다. 그러니까 김영삼의 3당 합당의 원인 왜 발생했느냐. 그 원인이 뭐냐라고 따지면 당연히 아주 그냥 기본적인 일입니다.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한 이유가 뭐냐. 그 사람의 욕심이에요.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했다. 그 원인이 뭐냐. 김영삼이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. 그게 가장 크죠.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를 제외한다면 3당 합당을 할 당시의 정세가 원인이 되는 거죠.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안 보였을 때 노태우 집권 말기에 노태우와 합의를 해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정치적 자산을 노태우와 합쳐버리면 자기는 그 안에서 대통령에 올라갈 수 있다. 라고 판단을 한 것뿐이죠. 그렇게 따지면은 김대중이 87년도에 탈당을 한 사건은 김영삼의 3당 합당이라는 사건에 대한 원인으로 작동을 했겠지만 수도 없이 많은 N개의 원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. 그 직접적인 연관성은 뭐 있다고 보면 있을 수 있지만 뭐 스토리 맥락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끼친 그 어떤 영향력의 비율로 본다면은 10위권 바깥이 아니겠느냐.
좀 이렇게 보는 거죠. 그 역사는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.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 사건의 원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뒤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호도하기 위해서, 물타기 하기 위해서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. 뭐 그런 경우 많죠. 뭐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도 내가 사람을 죽인 건 사실상 이것 때문이다. 뭐 이렇게 명분을 다는 거. 그 제가 보기엔 김재규도 어떤 특별한 야망이 있거나 뭐 원대한 희망이 있어서 뭐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박정희를 죽였다기보다는 박정희한테 감정이 상한 거죠. 아주 지속적으로 이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. 거기에 자꾸 명분을 붙이는 겁니다. 이 사람을 놔두면 부산 마산에 항의하는 시위대한테 총 쏘겠다. 뭐 차지철이 뭐 몇십만 명 죽이자 이러는데 이거 내비두면 큰일 나겠다.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불만에 명분을 가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. 똑같죠. 최근에 아주 불행한 사건이 있었죠. 아이가 벽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이 죽었다. 그냥 아이는 그 벽돌을 던져 떨어지어서 어떻게나 보고 싶었던 겁니다.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도 없었겠죠. 저 사람이 깜짝 놀라겠네? 벽돌 던지면 재밌겠네? 이러고 던진 거죠. 원인은 자신의 욕구, 욕망입니다. 자신의 욕망. 거기다가 뭐 과학 실험이네, 뭐네, 이건 다 변명에 불과한 거죠. 역사는 제가 보기엔 역사는 그 당시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욕망의 총합입니다.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권력을 가진 자의 욕망이 역사의 진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죠. 그 외의 해석은 대부분은 변명과 명분 찾기에 불과하다. 또는 책임지기 싫어서 하는 물타기에 불과하다. 뭐 그렇다 해도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 벌어진 사건들과 뒤에 벌어진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이해해보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긴 합니다. 하지만 책임을 따질 때에는 일단 그 일을 진행한 주도자들, 그 주범의 책임을 99%로 잡아주는 게 옳다. 김영삼의 3당 합당은 김영삼 잘못이다. 라는 게 결론입니다. 야, 이거 이렇게 원고도 없이 막 주절주절 하다 보니까 뭐 10분이 넘어서 12분, 지금 13분이 내내 막 코도 막히고 막 지금 이거를 그냥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. 다음부터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중원부원하지 않도록 원고를 정리해서 하는 게 옳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여담이지만 이렇게 혼자 떠드는 걸 연습하다 보면은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저거거든요. 저 어디 장소 빌려서 스탠딩 코미디 하는 거. 근데 스탠딩 코미디 하면서 할 말은 되게 많은데 오신 분들을 웃겨드릴 자신이 별로 없어요. 재미가 없을 것 같아. 그래서 요즘에 가급적 재미있는 말을 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하는데 연습해봐야 맨날 썩게라는 소리나 듣고 그게 좀 힘듭니다. 어떻게든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